2024년에는 12세 이하로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육아휴직 대상자로 법이 개정이 됩니다. 또 이 육아휴직이 분할 사용도 가능해요. 자, 그럼 2024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 사후 지급금도 폐지가 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대 금액이 150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육아의 모든 우여곡절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도미양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든 부모에게 중요한 주제인 육아휴직에 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 또 어린 신생아나 영아를 돌보는 부모님,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고 잘 돌보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육아휴직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잘 아시는 것이 정말 좋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2024년 변화된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육아휴직 자격 기준, 신청 절차부터 기대할 수 있는 혜택까지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육아휴직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2024년에는 12세 이하로,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육아휴직 대상자로 법이 개정이 됩니다. 자기의 친생자뿐만 아니라 입양 자녀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또 이 육아휴직이 분할 사용도 가능해요.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3살에 6개월 육아휴직을 했다. 그러면 6개월이 남죠. 그 남은 6개월을 다른 때, 아이가 한 8살 정도 됐을 때 6개월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2024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맞돌봄을 전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추후 고용부와 협의를 통해서 맞돌봄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안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신청 시기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이후이며 그 이후 한 달 단위로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가면 소멸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회사 내규 서식이 있는데 거기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고 회사는 그 서류를 확인해서 고용24에 제출합니다. 아니면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자, 그럼 육아휴직 급여 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서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이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까지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단 급여액 중에 일부인 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그때 근로자의 기책 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에 복직을 한 뒤에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100분의 25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귀 후에 6개월 후에 합산을 해서 일시불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혹시 6개월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남은 잔액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금액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월 30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하면 80%인 240만 원을 이제 받는데 상한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월 받을 수 있는 돈은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150만 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150만 원의 75%인 112만 5천 원만 미리 육아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25%의 37만 5천 원은 직장을 복귀한 후에 6개월 뒤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올해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이 사후 지급금도 폐지가 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대 금액인 150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6+6 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 각자에게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대상도 생후 12개월까지였는데 이제 18개월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지급받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더 많이 확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아휴직 급여상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매달 50만 원씩 더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모 모두 통상 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는 200만 원씩 두 분이 받게 되니까 400만 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달이 되면 50만 원이 더 늘어나서 250만 원씩 두 사람이 합하면 5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럼 3개월째는 300만 원. 그럼 합하면 600만 원 받죠. 이렇게 매달 50만 원씩 더 올라가는 구조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합하면 두 분이면 900만 원을 받는 구조로 이렇게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 그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근로를 이어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이것은 2023년 기준이고 이게 초등학교 6학년까지 변경된다고 했죠. 육아기 단축 근무 기간은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정확한 시점은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고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 기간을 단축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1년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최대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주 5일 근무제일 경우에 하루 3시간 이상 그리고 7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축 근무 시간은 기업과 사용자, 회사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육아휴직 제도의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노르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과 아동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일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근로정책도 매년 변화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서 2024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잘 확인하시고 일가 가정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또 여러분 가게에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육아휴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면 이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면 같이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